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8편입니다. 7편하고 8편은 이어지는 거예요. 주된 내용은 자카툴에서 지원하지 않는 위젯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오늘 8편까지 하게 되면 제 생각인데 오늘 뭐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LVGL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모든 위젯, LVGL의 모든 위젯의 그 생긴 모양이라든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쓴다 정도까지는 견적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사 같은 걸 해도 견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각을 딱 잡아야 되는데 오늘 8편까지 해가지고 그 각이 이제 딱 잡힌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응용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센서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온습도 센서를 붙여가지고 얘를 화면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그거 필요한 위젯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LED가 막 여러 개 있고 혹은 8채널 릴레이가 있는데 8채널 릴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차차 의논해가지고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쭉쭉쭉쭉 나아가면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빨간 딱지 남아있는 거를 떼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애니메이션 이미지라고 된 것은 이미지 비트맵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논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우선순위를 아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이라고 된 거 있는데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LCD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선을 그리는 건데요. 이거 우리 뭐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딱히 쓸 데가 없어요. 이거 선 그리는 거 해가지고 뭐 어디다 쓰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는 하도록 하고요. 라인이라고 된 거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까만 색깔 딱지 붙여놓은 거는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캔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캔버스라고 된 거는 대충 보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화면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모, 동그라미, 뭐 삼각형, 뭐 여기 있잖아요. 녹색깔 사각형, 빨간 색깔 사각형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데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센서 값 받아가지고 도형을 그린다. 그거 하려고 LVGL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도형 그리는 거는 LVGL 사용 안 하고요. 아두이노 안에 있는 LCD 라이브러리 안에 예제 코드만 해도 충분히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는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캔버스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거, 이거는 이제 할 건데 나중에 할 거다는 얘기고요.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거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것만 살펴보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메뉴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그러면 무엇인가? 모양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의 메뉴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이템 1하고 아이템 2는 여기 심플 메뉴에 눌러보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템 3는 눌러보면 뭔가 하나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하면 원위치로 복귀하죠. 이런 형태의 메뉴 구성을 메뉴 틀이라고 부릅니다. 왜 메뉴 틀이냐? 틀이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틀이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틀이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있고요. 그리고 줄기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줄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줄기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다 틀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제일 최상위에 있는 요 동그라미 하나를 뭐 노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버텍스라고 불러도 되고 뭐 아무거나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요 동그란 하나의 점에서 여러 개의 점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점의 개수는 마음대로입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개로 이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쳐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뭇가지 처진 데서 또 나뭇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요거는 뭐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끝이 좀 있죠. 제일 끝에 있는 이거를 리프, 이파리라고 그러는 거고 요 중간 요 하나하나를 이제 그 줄기라고 부르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각 노드가 페런트와 차일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최상위의 페런트가 루트 노드인 이런 모양을 가진 거를 틀이라고 부르는데 방금 그게 메뉴 틀이에요. LVGL 화면을 딱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메뉴가 3개 있었죠. 그 3개의 메뉴 중에 첫 번째 메뉴를 누르면 첫 번째 메뉴에 뭔가 누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서브 메뉴 2개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서브 메뉴 이 노드의 첫 번째 서브 메뉴를 누르면 뭔가 온도를 컨트롤한다는 화면, 습도를 컨트롤하는 화면. 그러니까 요 노드의 제목은 뭐 환경 제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환경 제어 안에 습도 제어, 온도 제어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는 뭐 펌프 제어라고 해보겠습니다. 펌프 제어 안에 뭐 전력 제어 뭐 그런 식으로 다다다닥 들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 메뉴 안에 또 메뉴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요런 모양으로 생긴 메뉴 구성을 메뉴 트리라고 부르고 그 메뉴 트리를 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요 기능이라고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 그냥 아직 안 해본 사람으로서의 감각인 거니까 하다 보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세요. 아이디를 안 읽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금메달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금메달 왕관 하나 딱 씌워드리고 찰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은메달로 오셨습니다. 여기 메달 하나 걸어드리고 딱 희수님 반갑습니다. 동메달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브론즈 메달 딱 걸어드리고 이어서 간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샘플이 여기에 루트의 메뉴 3개인데 요거 이제 그러니까 제일 최상위 메뉴에서 더 뒤로 갈 게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건 뭐 이거 요거를 커스텀 헤더 뭐가 제일 만만한지 잠깐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이거 좀 코드가 기네요. 이런 코드가 긴 거보다는 좀 심플한 거 위주로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하죠. 얘도 만만치 않구나. 그러면 애초에 테스트하는 샘플을 요게 제일 적절할 것 같네요. 아이템 1 누르면 첫 번째 메뉴, 아이템 2 누르면 두 번째 메뉴, 이거 누르면 세 번째 메뉴 이런 식으로 딱딱딱 넣어가지고 일단은 작동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응용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님이시군요. 제가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에 약해가지고. 명스기 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제는 바로 여기 딱 하면 되겠구나. 자, 예제 1번 메뉴 예제를 그대로 작동시키시오. 그대로 작동시키는 이것도 은근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모든 방법론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일 1번 할 일은 여기 샘플 코드를 딱 열어보시면 얘는 뭐 콜백 함수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요. 자, 요 안에 필요한 요 알맹이 부분을 쫙 다 가지고 옵니다. 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그것의 위치는 셋업에 지금 셋업에 보시면 어디가 셋업이지? 제가 여기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하겠다 시작과 끝 여기 있어요. 요 안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는 콜백 함수는 필요 없는 거니까 콜백 함수는 지우겠습니다. 셋업 바로 위에 콜백 함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요거는 LED 관련된 건데 조금 이따가 LED를 테스트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살려두겠습니다. 마루오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다 된 거죠.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요 예제를 나머지 라이브러리하고 터치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프로젝트에 세팅이 돼 있으니까
위젯 관련된 부분만 코드만 넣어주면 바로 작동이 되는 방식이었죠. 업로드 해가지고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32 컴퓨터에 딱 꽂아주시고 업로드를 실시하겠습니다. 뭐 워닝이 조금 나오네요. 워닝 나오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빨간 색깔 글자만 아니면 상관없는 거예요. 노란 색깔 글자는 VS 코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좀 삐리한데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찝어주는 건데 특별하게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업로드가 쓱 되면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죠? 그리고 여기 그 아이템 1 누르면 여기 아이템 1 관련된 그 페이지로 나오고 뒤로 간 다음에 아이템 2 누르면 페이지 2 나오죠. 왜 이래. 그리고 아이템 3 누르면 페이지 3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도 그 대표적인 컨테이너죠. 아이템 1 누르고 요 안에다가 그 뭐 위젯 같은 걸 배치해 두면 이제 이게 첫 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됐죠? 이게 예제 1번입니다. 바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정도 관점, 요 정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LVGL 위젯은 크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제어 관점, 그 코딩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ESP32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개입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입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메뉴 부분인데요. 얘는 그냥 LVGL 자체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 메뉴에 들어갔다가 뒤로 가서 뒤로 가고 또 요 메뉴에 들어가고 요 메뉴에 들어가고 우리가 코딩할 필요가 전혀 없이 각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르면 어디로 가고 이런 부분만 지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코딩할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뭐 센서 값을 출력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눌렀을 때 LED가 컨트롤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ESP32가 제어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콜백 함수에서 제어하는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요런 애들은 우리가 코드를 단 한 개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근데 요 단 한 개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코드를 안 써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코드를 써야 얘가 나오는 거 맞긴 맞는데 LVGL 자체 코드를 이거를 쓴 거지 뭐 LED 켜라 꺼라 뭐 RS485 통신하겠다 이런 건 한 개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순수 LVGL 자체의 기능만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코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코드를 작성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지 알아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 알아서 돌아가야 될 부분하고 우리가 돌아갈 부분을 뭔가 좀 코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런 관점에서 얘는 그냥 자기 알아서 잘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간단하네요.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가지고 활용을 해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되겠네요. 여기 다 들어갈라나? 야, 줄여도 길다. 그러면 두 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잠시만요. 자, 이 자료 저장을 잘 해놔야 되거든요. 됐어. 아이 뭐냐? 이게 안으로 들어가네 계속.
example1.txt. 자, 그러면 요거 응용은 녹한다만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한다만의 메뉴를 만들어 보기. 저 코드에 일단 이 코드 살짝 한번 보고 갈게요. 어떻게 이걸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메뉴 전체 큰 껍데기를 만들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이즈에 관련된 부분, 정렬에 관련된 부분, 뭐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고. 자, 헤더를 만든다. 헤더를 만든다. 메인 헤더. 오, 뭔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백이라고 하는 거를 백 버튼. 백 버튼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가 보네요. 이게 있으면 백 버튼이 있는 거고 없으면 백 버튼이 없는 건데 그럼 메뉴에 들어갔다가 뒤로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필수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거는 요까지는 그냥 복붙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페이지. 이게 이제 실질적인 버튼이겠죠. 페이지를 만드는데 그 페이지의 그 이름이 페이지 1이고 서브 메뉴라고 나와 있죠. 서브 페이지. 메뉴를 여기 만들고 콘텐츠 이제 이게가 본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 부분. 지금 우리 녹한다가 설명했던 대로 LVJ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 안에 서브 1 페이지가 왜 들어갔고 여기 안에는 CONT가 왜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는 왜 LVSCT ACT라는 게 들어갔는지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요게 지금 만들어질 위젯의 패런트가 누군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패런트가 아니라 자기 자체가 가장 최상위 스크린에 떠 있으면 LVSCR ACT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쭉 경향을 봤을 때 얘를 씁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질 이 서브 메뉴 같은 경우는 서브 1 페이지 안에 차일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이거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위에 만든 여기 콘텐츠를 줄여서 CONT라고 쓴 것 같아요. 콘텐츠 안에 포함된 라벨이기 때문에 요 안에 라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저 메뉴 안에다가 뭔가 버튼 같은 거를 넣고 싶으면 컨텐츠 안에다가 버튼을 잡아 넣어야 버튼이 들어가겠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그럼 대략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방법 다 나왔네요. 자, 이제 메뉴를 한번, 저만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딱 여기 이제 이게 메인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가 딱 있고, 여기에 메뉴가 3개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녹한다 btn. 자, 녹한다 btn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젯이 뭐가 있더라? 요거는 이거 누르면 녹한다 btn을 누르면 안에 버튼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버튼이 2개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요런 식으로 btn1 btn2 됐죠. 그냥 2개만 할게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다. 두 번째는 라벨 하겠습니다. 녹한다 라벨. 요거는 딱 있으면 녹한다 라벨이라는 메뉴에 들어오면 여기 헬로라고 붙어져 있는 라벨 하나하고 요거는 녹한다 포에버로 해야 되겠다. 자, 녹한다 포에버 요렇게 2개가 들어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간단하죠? 요거는 요거, 요건 요거. 자, 이제 요 모양으로 하려면, 자, 이제 딱 각을 잡아야 돼. 첫 번째, 이게 메뉴가 지금 2개가 됐으니까, 서브 메뉴가 하나, 둘, 3은 없는 거고요. 싹 지워주고,
메인 페이지는 뭐지? 잠시만요. 뭐 좀 생각보다 밑에 많이 있었네요.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베디드님께서 하사로 진급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눈치껏 딱 봤을 때 위에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캡션을 만드는 부분이네요. 아까 여기 메뉴에 샘플 메뉴에 보면 이 누르면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 부분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백 버튼하고 페이지 1, 2, 3 뭐가 들어가느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두 세트니까 여기에 녹한다 btn 요렇게 쓸 거고요. 여기에는 녹한다 라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알맹이가 되는데 그럼 이거는 위에 밑에 있는 거 얘는 뭐냐? 이게 메인 메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메인 메뉴 이제 누르는 버튼 구성하는 거였네요. 자, 그럼 여기에 녹한다 btn 녹한다 라벨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버튼 두 개가 딱 생성이 되고 요거 누르면 요 페이지로 가고 요거 누르면 요 페이지로 가게 되겠죠. 됐죠? 서브 1, 2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얘는 라벨을 넣는 게 아니라 LV 라벨 셋 텍스트 그죠? 라벨을 요 안에다가 지금 잡아 넣는 게 아니라 얘는 버튼 두 개 집어넣기. 그럼 버튼을 생성하는 코드를 우리가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알고 있죠. 버튼을 생성하는 코드는 제가 어제 예제 1번으로 했었습니다. 요 코드 딱 가지고 가서 이벤트 핸들로도 한번 붙여놓어 볼게요. 하는 김에 그거 붙이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버튼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자, 요 녀석의 그러니까 페런트가 누가 되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죠. 이 버튼은 저 안에 차일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그려지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영역에서 센터에다가 집어넣는다. 근데 지금 버튼 두 개 그릴 거니까 X좌표를 마이너스 50만큼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2도 들어가는데 버튼 2의 페런트 역시 컨텐츠죠. 그리고 이 녀석의 위치는 버튼 2의 위치는 50만큼 오른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그냥 버튼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버튼 위에 캡션을 집어넣으려면 라벨을 또 버튼 안에다가 잡아 넣어줘야 돼요. 자, 라벨 가지고 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라벨은 뭐냐면 버튼 1 위에 표시될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쌍화차님 반갑습니다. 외부 버튼을 입력 장치로 할 수 있냐고요? 가능하죠? 물론 가능합니다. 대신에 ESP32에서 그렇게 되도록 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가 요 라벨의 페런트는 버튼 1입니다. 인지되십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 버튼 뭘 쓸 거냐면 그냥 버튼 1이라고 쓸게요. btn1 됐죠? 그리고 요거는 버튼 2 위에 표시될 텍스트인데 요 라벨 2의 페런트는 버튼 2가 돼야 되겠죠. 버튼 2 위에 그려질 거니까. 그리고 뭐냐? 이거 라벨 1이라 할게요. 자, 라벨 1이고요. 자, 이거 라벨 2고요. 버튼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메인 페이지 1 안에 쏙 들어가겠죠. 이제 페이지 2에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라벨 2개 집어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라벨 있으니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요거 재사용할 것 같으면, 근데 2개가 동시에 이렇게 선언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라벨 3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기 싫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저 위에 하나 선언해 두고 돌려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생성되면 그 주소만 다른 LVGL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설명은 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를 때는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라벨 3, 라벨 3는 얘는 왜 본체가 없냐? 얘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요. 이게 있어야 되죠. 요게 페이지 2에 몸뚱아리 있고, 요 몸뚱아리에 포함이 돼야 되죠, 라벨이. 요 라벨은 CONT인데 요 라벨은 버튼 1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좀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죠. 라벨 3. 라벨 3의 첫 번째는 제가 녹한다라고 쓰기로 했고요. 요만큼이 복붙돼서 이제 4번이죠. 4번은 forever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 얘네들의 위치를 안 잡아줬네요. 라벨의 위치. LV 오브젝트 얼라인. 센터. 센터라고만 돼 있네요. 센터는 가운데니까 가운데 정렬하면 라벨 3, 4가 포개져서 출력이 될 거니까 안 되겠죠? 자, 레이블 3를 얘 똑같이 얘는 왼쪽으로 오신 만큼 보내고 라벨 4는 오른쪽으로 오신 만큼 보내겠습니다. 될라나? 나머지는 손댈 거 없죠.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요.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럼 다 됐네요. 한번 업로드 해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예상은 요런 화면 구성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될지. 에러가 안 나오면 다행이겠다. 여기 조금 좀 애매하거든요. 요거 라벨에 써도 되는 건지. 컴파일 됐네요. 자, 이제 8편까지 왔으니까 조금씩 고난이도도 한 번씩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저기 메뉴 2개가 쫙 나왔죠? 녹한다 BTN하고 녹한다 라벨하고. 녹한다 BTN을 누르면 버튼 2개가 있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버튼 2개 있죠? 이거 누르면 라벨이 2개 있는 걸로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라벨 2개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게 버튼이 요렇게 2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여기 이 면적이 작네요. 콘텐츠라는 것의 면적을 안 잡아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내친 김에 여기에 클릭 이벤트까지 한번 붙여볼까요? 이벤트 핸들러. 좋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이번부터 너무 좀 어렵네요. 그럼 지금 버튼의 이벤트 핸들러 달 위치가 btn1하고 btn2잖아요. 그러면 핸들러 붙이는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코드에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매뉴얼 가가지고 핸들러 붙이는 코드 이거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있을 거니까. 여기 있죠? 뭐 CB 된 거 가지고 오시고, 자, 여기 이제 붙이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1을 호출하겠습니다. 얘는 핸들러도 각각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버튼 2는 이벤트 핸들러 2. 당연히 빨간 줄이 끄이죠. 이벤트 핸들러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거 구현은 셋업 위쪽에서 무조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쓱 가지고 와서
셋더 위로 딱 들고 가서 여기 딱 붙여 놓습니다. 두 개 딱 붙이고 얘는 핸들러 1, 얘는 핸들러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클릭된 것만 관심을 가질 거니까 클릭되면 시리얼 모니터에 요거 같은 경우는 버튼 1을 눌러가지고 실행이 되는 이벤트 핸들러니까 btn1 pressed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튼 1 눌려짐. 요거는 버튼 2 pressed. 시리얼 모니터 눌러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다 됐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 김베디드님 병장이 좋다고요? 병중의 짱 병장이죠. 하지만 이제 진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사가 되셨으니 상사가 되실 때까지 열심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는 아두이노 ID 거 쓸게요. VS 코드의 시리얼 모니터는 좀 불편해 가지고요.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왜 안 켜지냐? 분명히 눌렀는데 왜 안 켜지죠? 펜만 빠르게 돌고 잠시만요. 임무가 잘못된 것 같다. 아, 켜졌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터랙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버튼 메뉴에 딱 들어가서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 누르면 btn 왜 두 개 다 나오지? 아, 제가 복붙을 잘못했나 보네요. 이름 안 고쳤나 보네. 아닌데? 아, 둘 다 BTN1이라 해놨네요. 얘는 BTN2죠, 그죠? 복붙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대충 거기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방금 같은 경우는 버튼 하나에 이벤트 핸들러가 두 개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콜백 함수가 여러 개 등록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LVGL에서 그게 된다는 게 좀 흥미롭긴 하네요. C샵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여러 개 붙일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신기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예제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서 버튼 1번 누르면 btn1 pressed, 이거 누르면 btn2 pressed 됐죠?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뉴 트리 됐습니다. 예제 2번 코드 저장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너무 건방졌나요? 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조금 건방진 언사를 방금 녹한다고 했네요. 자, 이게 그 이벤트 핸들러 부분이고, 굳이 버튼 누르는 거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고, 그리고 메인 코드는 요만 길다. 요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 그 본체에다가 다 넣으면 되는 코드예요. 이렇게 쭉. 쭉 요래 이거는 셋업 위에, 이거는 셋업 위, 이거는 셋업 안. 됐고, 그러면 메뉴 쪽은 이제 다 된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 심오하게 같이 응용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제 미터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라고 된 부분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렇게 저 아날로그 뭐 그 바늘로 된 거 있잖아요. 니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런 건데요. 스타일은 좀 다양할 수가 있겠네요. 요런 스타일이 있고, 약간 요런 스타일이 있고, 요런 스타일이 있고, 요거는 좀 시계 모양으로 만들어 놨네요. 근데 저거를 그 바늘 모양은 내장이 돼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요 니들 뭐 있는 거 보면, 니들, 요거 니들이 이미지로 들어갔네요. 이거는 그럼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고, 요게 제일 만만때때한 거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는데요.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 알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센서 값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코드를 보면 일부 위젯들은 여기 아래쪽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 센서 값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 되는 형식인 거죠. 애니메이션, 바늘이 움직이는 거를 왔다 갔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용도로 지금 LVG를 쓰는 게 아니니까 애니메이션이 궁극적으로 필요한가라고 해서 봤을 때 그거는 일단은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예제 3번은 저것을 그대로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미터 예제를 그대로 작동시켜 보시오. 그럼 얘도 얘 뭐 콜백 함수가 있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set value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인 것 같네요. 요거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얘를 미터를 요 안에서 그냥 바로 때려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코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직전 저장 안 했다. 큰일 날 뻔했다. example 2 깔끔하게 싹 지우고, 콜백 함수 지우고, 그럼 지금 얘는 목적을 잘 봐야 되는데요. 얘를 굳이 이렇게 전역으로 둘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요 안에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지고 오는데 저 미터가 애니메이션도 잠시만요. 맞다. 지금 맞다. 저는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넣어주고, 전역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 코드들을 전부 셋업에다가 잡아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애니메이션 코드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된 것이다. 제2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2원님이 상병으로 진급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녹한다의 열렬한 박수.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근데 INDIC가 뭐지? INDIC 위에 빨간 줄 끄이던데? 그죠? 이거는 코드가 잘못됐죠? 얘는 INDIC가 여기 있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빨간 줄이 끄이죠? 보이드 땡.
뭐요 이거는? 이거는 미터에다가 값을 세팅하는 함수인 것 같고요. 얘가 그건데? 함수가 아닌데 왜 저렇게 적혀 있지? 이게 없어야 맞는 거 아닌가? 맞다. 좋아. 그러면 요거 타입으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요거 타입으로. 됐네요. 해결됐죠? 작동이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뭐 왜 이렇게 샘플 코드가 나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거 이제 바꿔서니까 빨간 줄은 없어졌죠. 컴파일 해가지고 한번 잡아놓어 보겠습니다. set value.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능을 아직 제가 몰라가지고 얘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애니메이션 기능 사용하지 말고 직접 애니메이션을 잡아 넣겠습니다. 직접 애니메이션을 잡아 넣으면 되죠.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띄워 볼게요. 요거 날리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안 들어가지만 미터라는 거에 모양은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미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함수가 뭔가 하고 보니까 저 바늘의 값을 몇 수로 할 건가를 알아내야 되니까 스케일은 아니고 아까 저기 있었던 저 함수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set 뭐라고 돼 있었던 거 니들 스케일 틱 이런 거 이름 자체가 저건 좀 구린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요 지우기 전에 있었거든요. 여기 일단은 이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거든요. 요건 거 같은데 그러면 저 인디케이터라는 거하고 미터하고 두 개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면서 값이 들어가야 되는 좀 복잡한 구조인데요. 하여간 요거 조금 이따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 메모해두고 일단 요 코드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바늘을 이 LVGL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ESP32 코드로서 한번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자, 코드 들어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자, 바늘이 여기 나왔네요. 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진 않죠. 아직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안 해줬으니까. 근데 애니메이션은 쓰는 방법 모르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애니메이션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애니메이션 그런 이상한 기능에 꽂히지 말고 여기에서 루프에서 100ms 간격으로 바늘을 움직인다라고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값의 레인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0에서부터 100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100ms 간격을 만들어낼 건데요. 여기에 딜레이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딜레이 100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딜레이를 거는 골격을 블로킹 되지 않는 딜레이 코드를 구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전역 변수 unsigned wrong main t를 만들겠습니다. main t 그냥 변수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if main t 밀리스 먼저 나야죠. 밀리스 빼기 main t가 100보다 크다면 main t의 밀리스를 잡아놓겠다. 관용 구문이에요. 그럼 이 조건문은 0.1초 간격으로 딱딱딱딱 걸리는 아주 똑똑한 조건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늘을 그 0에서부터 100까지 올리고 100에서 0까지 내리고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 카운터로 합시다. int cnt는 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cnt가 먼저 0일 거니까 cnt가 쭉 올라가면 되겠죠. cnt가 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cnt를 올리고 봤더니 cnt가 100보다 크다. 그러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금 진행 방향이 디렉션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도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얘만 가지고는 지금 해결할 수 없으니 자, 디렉션이라는 변수를 주겠습니다. int direct 0 0이면 올라감 1이면 내려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0이면 올라가는 거고 1이면 내려가는 걸로. 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제가 만약에 디렉션이 0일 때 그럼 이거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감이니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100보다 커졌어. 그러면 이제 끝 지점에 간 거죠. 100보다 커지면 더 이상 보자. 그럼 100까지 하고 100까지는 출력하면 되고 101부터는 실제 그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딱딱 올렸을 때 여기서 이제 디렉션이 바뀌면 되겠네요. 자, 디렉트가 1.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else if 디렉트가 이제 1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씩 카운트가 까져야 되잖아요. 하나씩 까지다가 만약에 카운트가 0보다 작아져 버렸다. 그러면 다시 디렉트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0.1초마다 이 조건문이 걸리는데 한 번은 0에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한 번은 쭉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의 최종적으로 계산된 이 카운트 값을 여기서 반영을 하면 되겠죠. 다 위쪽에서 다 계산이 됐을 거니까 최종적으로 아까 빼놨던 함수 요게 작동이 되면 제가 메모해 두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카운트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그죠? 요 값이 그 바늘에 대한 오브젝트 값인데요. 바늘은 요 타입으로 지금 선언이 돼 있는데 얘가 셋업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루프 안에서는 요 i 인디케이터 indic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밖으로 빼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 빨간 줄이 사라졌죠. 요 코드를 한번 일단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바늘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 모양 그대로 지금 작동이 돼야 되는데 요 모양 그대로 이거랑 좀 다르겠네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균등한 속도로 왔다 갔다 왔다 차 와이퍼가 딱 끼듯이 오 업로드 되네요. 나이스. 봤습니까? 0.1초 간격으로 어쨌든 대기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100까지 가면 다시 내려가고
0 가면 다시 올라가고. 됐죠?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이래. 몇 번이었지? 예제 3번입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자, 저녁으로 선언할 거. 이거 저녁. 그리고 요 함수도 중요하니까 요 메모해 둘게요. 이 함수가 여기에 그 미터의 변수명, 그냥 변수명이라고 이름 붙여 놓을게요. 바늘의 변수명, v는 값,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폰트가 왜 이래? 그럼 이 함수의 기능은 미터의 바늘을 지정된 값으로 움직인다. 됐고, 셋업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요만큼.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루프에도 코드가 들어갑니다. 루프에 들어가는 코드. 자, 여기까지 예제 3번 미터였습니다. 그럼 얘도 조금 응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장해두고. 얘는 딱 가변 저항 같은 거 가지고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ESP32에 지금 비어있는 아날로그 핀이 34번 핀이 비어있거든요. 근데 괜히 저 건드리면 터치 안 되는가 모르겠다. 건드리지 말까. 괜히 이거 지금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 놔가지고요. 건드리면 터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용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죠. 그럼 이제 예제 4번. 근데 이런 예제들은 나중에 만들어 볼까? 나중에 해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보고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미터는 일단 작동시키는 방법 원리를 알아냈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뭐 온도 센서, 온습도 값을 표현할 때 여기에 뭐 무슨 값의 범위가 얼마면 되겠고 뭐 색깔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거는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 대략적으로만 한번 느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세팅 이런 것들 바늘 눈금이 뭐 몇 간격인가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것 같고요. 블루 아크. 그러니까 요 구간별로 지금 그 드로잉을 별도로 하네요. 블루 쪽은 그 0에서부터 20까지는 이렇게 지정을 하고 80에서 100까지는 이렇게 하고 아닌 거는 그냥 디폴트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나중에 커스텀하게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개만 해볼까? 살짝 욕심이 생기는데 요 구간을 색깔 구간을 한번 바꿔보고 간격도 바꿔보고 레인지도 바꿔보고 다음에 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미터는 여기까지. 이제 메시지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는 이거죠. 팝업 창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다가 팝업 창이 뜨면 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뭐 켜겠다 끄겠다 뭐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 설명서예요. 아니다. 그거 해보면 알겠구나.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예제 4번. 메시지 박스를 예제 그대로 작동시키시오. 저장했나? 저장 안 했죠. 예제, 지금이 예제 4번이구나. 아까 이제 루프에는 필요 없고, 셋업에 지우고, 여기도 필요한 것만 딱 놔두고,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코드 짧잖아요, 그죠? 싹 가지고 와서 대략 느낌을 딱 봤을 때 요 제일 마지막에 비어 있는 거 이거는 왜 해놨을까? 요 이제 비어 있다 그 의미일까요? 하여간 여기가 이제 노출될 버튼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는 이렇게 생성을 하고 메시지 박스에 띄울 말이 이거고 요거는 이제 제목이 되겠네요. 메시지 박스의 제목, 본문, 그리고 노출될 버튼, 그리고 이벤트 요 눌렀을 때 무슨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콜백으로 감지를 해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벤트 12. 그다음 여기에 메시지 텍스트 요거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한번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하죠. 요런 구문은 이제 그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요거 반환 값이 문자 열이니까 캐릭터 어레이로 들어오겠죠? 그럼 캐릭터 땡 텍스트는 요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얘를 출력 왜 빨간 줄이지? 콘스트 요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요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일단 요거 작동되는 거 확인하는 까지를 예제 4번으로 하고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쟤를 팝업 창을 띄웠다가 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놓고 크리에이트를 하면 띄워지는 거고 끄면 소멸되는 건가? 그런 것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떴잖아요. 그럼 아까 버튼 그 이벤트도 붙여놨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어플라이 누르면 어플라이 저기 인식됐죠. 캔슬 누르면 캔슬 캔슬이 아니라 클로즈구나. 클로즈 인식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 X 표시를 누르면 LVGL 자체에서 얘가 꺼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까지는 돼 있는데 꺼져 있는 거를 다시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일단 제 생각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X 표시를 눌렀을 때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메시지 박스 자체가 메모리에서 소멸된 거예요. 디스포즈 된 겁니다. 소멸돼 가지고 다시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껐다고 해서 소멸되는 건 아니고 그냥 숨겨진 겁니다. 화면에서 보여지지만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 있다는 거겠죠? 그 숨겨진 것을 다시 보이도록 한다. 이거 1번이든 2번이든 둘 중에 한 개인 것 같은데 무슨 방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함수를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이거를 제어하기 위한 함수를 좀 살펴보면
get title 제목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고, get close 버튼 이건 가지고 와서 뭐하게, get text 이거는 본문 가져오는 거고, 이거는 위에 배치되어 있는 버튼의 그 목록을 가지고 오는 거겠죠. 액티브 버튼, close 이건 함수죠. 그러니까 강제로 끄는 기능은 있네요. 근데 어차피 그 끄는 기능은 메시지 박스 자체에도 있으니까 딱히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예제 5번을 뭘 해야 될지를 제가 이제 알아냈어요. 이게 셋업, 셋업이 아니라 전역, 그리고 요거 셋업. 이거 그 팝업 메뉴 좀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종종 써먹게. 예를 들어 온도가 기준값 이상이면 경고창을 띄운다.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런 경고창 띄울 수 있잖아요. 끈다, 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예제 5번. 버튼을 메인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 메시지 박스가 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오. 화면 정가운데에 버튼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걔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 그 팝업 창에서 버튼 누르면 그 버튼 눌러진 것도 인식되고, 끄면 꺼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랑 더해가지고 이거 한 번에 다 하면 되겠구나. 메인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띄워지고,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ON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OFF 버튼을 누르면 LED가 꺼지도록 하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메인 화면에는 버튼만 있는 거예요. 버튼 생성하는 코드는 요거 갖다 쓰면 되겠죠? 싹 가지고 와서, 자, 원래 있었던 이 코드 무시하고 여기다가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화면 정 가운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여기서 show 메시지 박스 하겠습니다. show 메시지 박스 딱 누르면 딱 켜지고, 버튼에 이벤트 핸들러 붙여줘야 되겠죠. 버튼은 이벤트 핸들러 가지고 가서 저 위에 붙여주겠습니다. 어디있지? 얘는 조금 이따가 반영하고요. 그럼 여기에 두고, 그리고 이제 버튼이 이게 이제 버튼이 눌려진 거잖아요. 메시지 박스 출력 버튼이 눌려진 상태. 그럼 여기서 메시지 박스 띄우는 코드가 요 안에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단 녹한다의 의견입니다. 고래가 되고 싶어요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게 클로즈 했을 때 소멸이 안 되는 형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함수를 봤을 때 그게 없어요. 제가 이 2번으로 말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숨겨진 것을 다시 보여주게 한다 하려면 이 LVGL 자체 이 메시지 박스 함수 자체에 show라든지 show 아니면 visible이라든지 뭐 이런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클로즈를 하게 되면 저 오브젝트는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가보고 나중에 아니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안에서 그 생성하는 코드를 구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코드가 요만큼이 요 안에 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콜백 함수는 또 따로 붙여줘야 되겠죠. 요렇게
여기다 둘까? 됐죠? 그러면 지금 이 버튼은 이거 LED ON 이거 버튼에 표시될 글자니까 LED ON, LED OFF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뭔가 이제 출력해야 되니까 이거 한글은 지금 안 되니까요. 녹한다 이그젠플 이렇게 하겠습니다. 녹한다 이그젠플. 왜 빨간 줄이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녹한다 이그젠플. This message box with two button. This message box controls LED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허접한 영어로 이렇게 적어두고 그리고 요거를 눌렀을 때 이제 요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버튼 눌렀을 때 위에 있는 이 문자열이 저쪽으로 딸려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 배열은 비교 연산이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스트링 클래스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더 이득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버튼이 아니라 팝업 창 메시지 박스에 띄워져 있는 그 버튼 두 개에 대한 이벤트 콜백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텍스트가 LED ON과 일치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식대로 방법론대로 하자면 그리고 아니다 LED OFF라면 그럼 이 말 자체가 LED 그 메시지 박스에서 LED ON 버튼이 눌려진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LED OFF 버튼이 눌려진 경우. 실제 LED는 지금 5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코드에 여기 My LED 보이죠? 셋업의 핀 모드도 다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계속 지금 달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디지털 라이트 My LED에 하이 해주게 되면 LED가 켜지겠고 로우 해주면 LED가 꺼지겠죠. 그럼 일단 예상되는 결과는 메인 화면에 덩그러니 버튼 하나가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요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이벤트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뜨게 될 거고 팝업 창에 버튼 두 개가 있을 건데 ON하고 OFF 버튼이 있는데 ON 버튼 누르면 이 콜백 함수가 터지면서 LED가 켜지고 OFF 버튼 누르면 요 콜백 함수의 요 조건문이 실행이 되면서 LED가 꺼지게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될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한번 추라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메모리가 소멸이 된 게 아니라면 계속 인스턴스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띄었다가 껐다가 띄었다가 껐다가 띄었다가 껐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메모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놔서 그렇고요. 어렵네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운데 버튼이 하나 덩그러니 있죠. 쇼 메시지 박스 눌러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가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관건은 얘를 끄는 거 자체는 LVJ 기능이에요. 다시 누르면 뜨겠죠. 근데 이게 메모리가 소멸된 게 아니라면 제가 계속 이 행위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ESP32의 메모리가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됐죠? 그러면 팝업창 떴죠? 그럼 LED는 여기 있죠? LED ON 눌러보겠습니다. 켜졌죠? 오프, ON, 오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작동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지금 기준값 이상이 되었습니다. LED를 켜겠습니까? LED를 켠다. 이렇게 LED를 끈다.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 거 다 했으면 끄면 되는 거고. 됐죠? 생각보다 뭐 할만하네요. 자, 저장. 아, 재밌네. 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네요. 아, 흥미진진한데. 됐고. 됐고. 자, 이제 메시지 박스도 정복을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맞다. 오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었네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 약을 안 먹어서 그렇구나. 약 먹는 시간입니다. 뭐 오메가3 그런 거예요. 뭐 심오한 약 아닙니다. 건강식품. 자, 이제 다음 할 거는 스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 하는 앤지부터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는? 이것의 용도가 뭘까요? 스판.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을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종류인 것 같은데, 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 건지도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지? 텍스트를 하나 주고 그러니까 텍스트 전용인 것 같은데 요 안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것 같네요.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녹한다가 재미없을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이건 스스로 알아내시고요. 까만 딱지 붙이겠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타일뷰 한번 보도록 하죠. 타일뷰. 오. 요렇게 이게 페이지 1인데 어느 정도 인계점이 넘어가야 페이지 2로 넘어가는 방식이네요. 깔짝깔짝 하면 안 넘어가고 훅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면을 싹 해야 이렇게 싹 넘어가지. 깔짝깔짝 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렇게도 되구나. 요리 갔다가 근데 제 ILI 9341은 드래그하는 동작이 안 되니까 이게 되겠나 싶은데요. 일단 그대로 잡아 넣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고
실행만 시켜보면 되겠네요. 자, 해보죠. 이거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제 6번. 예제 5번. 예제 6번. 맞지? 헷갈리네. 타일 뷰를 예제 그대로 실행해보기. 이거는 예제 그대로 실행해보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자체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될 거거든요. 그대로 잡아넣어 보겠습니다. 좋네요. 요렇게 싹 해서 얘는 또 그 타일 뷰 안에 리스트가 들어갔네요. 어제 리스트 했었잖아요. 좋아. 약간 응용해보는 것도 재밌긴 하겠다. 잡아놓고 콜백 함수들 다 필요 없으니까 밀어버리고, 이것도 LVGL 자체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구동시키는 거니까 ESP32에서 따로 개입할 필요는 없겠네요. 컨테이너 종류잖아요. 화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과연 ILI 9341이 슬라이드가 될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쓸어내리는 동작 말고요, 버튼 눌러가지고 싹싹 바뀔 수 있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예제는 그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우리는 화면 전환하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밀어내는 동작이 안 되니까, 타일 1번에서 타일 2번으로 갈 때는 버튼 눌러가지고 착착착착 가는 걸로. 자, 이게 메뉴 1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서 다른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에 정전식 터치 LCD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얘는 이렇게 터치하는 거는 잘 되는데요, 드래그 하는 이런 동작은 인식이 안 됩니다. 좀 싼 거라서 그런 건지, 싼 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LCD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 확실하진 않으니까 요건 그냥 이대로만 예제를 하나 저장해 둘게요. 뭐 어쨌든 그냥 복붙하는 거에 지나지 않으니 큰 의미는 없지만은, 크기 참 애매하네. 됐다. 자, 방금 예제 6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함수를 보고 되겠는지부터 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래쪽에 펑션에 set 타일, set 타일의 오브젝트. 뭔가 아이디를 가지고 그 타일을 스위칭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그 아이디라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자, 타일 1번은 00이다. 이제 거기가 원점이다. 타일의 원점이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0, 1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막 행렬 구조로 되어 있네요. 우리 2차원 배열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눈치를 채셨습니까, 지금? 저 숫자만 봐도 코딩을 하는 엔지니어라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타일을 지금 막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여기 계속 있을 수 있고 여기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요 지점이 00이에요. 00.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잖아요.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0, 1이 돼. 0,1이 되는 거고,
요쪽으로 갔을 때 여기 하나 있었거든요. 얘는 1,1이죠. 여기는 지금 없는 상태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간 거니까. 맞죠? 그럼 00, 01, 11 기억하시고 요걸 한번 봅니다. 00, 01, 11 보이죠? 세 개의 타일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이죠. 여기가 00, 01, 11 그러면 0, 00, 00, 01, 10은 어디 있느냐? 10은 지금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도 여기 없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id에서 요 함수에서 잘 보면 컬럼하고 로우하고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버튼 눌렀을 때 저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짝 하고 이동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해보도록 하죠. 이거 애니메이션 이네이블. 애니메이션은 안 할 거니까 그냥 펄스 하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게 이걸 말하는 그거 보네요. 요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예제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7번. 노칸다의 LCD는 그걸 스와이프 동작이라고 하나요? 뭐 하지? 밀어내는 동작이 잘 안 되므로 각 타일에서 버튼을 눌러서 이동되도록 하시오. 와,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리스트 그럼 여기 타일 3번 요 디렉션도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그럼 타일 3개는 일단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럼 타일 3개가 이렇게 있고 얘는 보통 아래쪽으로만 갈 수 있고 얘는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얘는 레프트 왼쪽으로만 갈 수가 있고 그럼 여기 안에 각각 버튼을 한 개씩 일단 밀어 넣겠습니다. 저 오브젝트의 차일드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타일 뷰에 쓱 가지고 와서 자 타일 1에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자, 좀 컴팩트하게 싹 요래 가지고 그럼 요 버튼 1은 타일 1의 차일드니까 타일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타일 1 안에 쏙 들어갈 거고 얘를 눌렀을 때는 이벤트 핸들러 1이 실행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벤트 핸들러 1은 저 위에 이걸로 구현하면 되겠죠. 짝 만들어주고 얘가 클릭됐을 때 얘가 할 일은 0,1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0,1로 이동하는 함수가 여기 있었으니까 일단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짝 하면 그러면 지금 이 탭뷰 맞나? 타일뷰에 인스턴스가 필요하니까 타일뷰는 셋업에서 지금 선언이 되면 안 되고 전역적으로 선언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일뷰를 요 놈을 저 위에 전역적으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TV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TV. 타일 뷰를 줄여서 TV라고 하나 보네요. 그리고 칼럼은 그럼 0,1이 0,1. 칼럼이 0이고 로우가 1이겠네요. 여기로 가고 애니메이션 T는 이거는 무슨 타입이지? 이거는 뭐 트루 펄스인가? 뭐지? LV 애니메이션 이네이블 T 이거를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요 정의돼 있네요. 그럼 요거 하면 되겠네요. LV 애니메이션 온 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 말 자체가 저 버튼 누르면 0,1로 이동해라. 설명서대로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럼 타일 2번에는 이 버튼 한 세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 딱 잡아놓고, 얘는 버튼 2, 핸들러 2, 라벨 2, 전부 다 2를 붙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버튼 2의 페런트는 타일 2죠. 타일 2번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 안에다 쏙 잡아 넣어주고 포함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러 2번은 1,1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1로 이동시키고 애니메이션 온 하고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되겠지? 자, 타일 3에는 버튼 3, 타일 3, 버튼 3, 라벨 3, 전부 3으로 다 바꿔주고, 자, 요거는 캡션은 고 0,1, 고 1,1. 얘는 그러면 고 0,1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옆으로 가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버튼이 2개 있어야 되겠네요. 그 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 다음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네. 그렇다면 얘가 버튼 3이 이쪽에 달라붙어야 되겠네요. 버튼 3은 여기 붙여주고 타일 2에 들어가는 거고, 이벤트 핸들러 2고 3이고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럼 2는 지금 돼 있고 3 같은 경우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0,0으로 가는 겁니다. 이전. (3번) 그럼 됐죠? 자, 어렵네. 0,0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얘네들이 버튼 두 개가 포개지는 형식이 될 거니까 요 버튼은 마이너스 50만큼 왼쪽으로, 요 버튼은 플러스 50, 50만큼 오른쪽으로, 이런 버튼 두 개가 딱 하고 나오겠죠. 됐고, 그럼 이제 버튼 4는 타일 3에 잡아 넣어주고, 됐죠? 전부 다 4로 바꿔주면 되겠죠. 4, 얘는 정중앙에 4, 고 0,1. 얘는 이렇게밖에 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 핸들러 4 0,1로 이동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다 됐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조금씩 하다 보니까 감이 잡히네요. 조만간 녹한다는 LVGL 전문가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미꾸라지처럼 막 이러고 놀고 있지만 조만간 잘하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왔습니다. 자, 살펴보죠. 그럼 화면 타일 뷰에 고 0,1이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오, 되네요. 그럼 얘는 두 개의 길이 있죠? 1,1로 가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 다시 돌아가면 0,0. 아래 갔다가 이거 누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죠? 됐죠? 이거 누르면 왼쪽, 이거 누르면 다시 처음.
그럼 굳이 이거 안 되더라도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요렇게 뭔가 좀 산뜻한 느낌의 UI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이 메뉴에서 3초 있다가 요 메뉴로 이동하고 3초 있다가 요 메뉴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동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도록. 요 예제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잘 되네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흠. 자, 저장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흥미진진하네. 코드가 갈수록 이제 길어져 가지고 예제 7번. 자, 이제 그 타일 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정복했고요. 상당히 재미난 거네요. 다음은 윈도우네요. 윈도우 무엇인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다 쓰는 것인가? 요런 모양을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생성만 해도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겠죠?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설명도 몇 개 없네요.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 자, 윈도우를 일단 만들고요. 윈도우에 add 버튼, 레프트 심볼이 들어간 거 보니까 요 버튼을 말하는 것 같네요. 지금 요 코드는 요 버튼을 넣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타이틀은 요거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이게 레프트가 있으면 라이트도 있겠죠? 라이트 있고, 콜백은 여기서 처리하고 인덱스를 출력하는 걸로 해놨네요. 됐고, 그리고 이거는 끄는 버튼인데 뭐 끄는 버튼의 역할은 지금 없네요. 뭐 아무 기능도 없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라벨도 멀티라인이 지원이 되나 보네요. 그러네. 텍스트 에어리어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윈도우 안에 get 컨텐츠. 컨텐츠라는 거는 또 대체 뭘까요? 아까도 있던데. 그냥 일종의 패널, 컨테이너인 것 같아요. 여기 자카툴에도 보면요. 컨테이너 혹은 패널이라고 된 게 있거든요. 요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 개의 위젯을 그룹핑하는 하나의 꾸러미인 것 같습니다. 화면 안에 이렇게 그룹핑할 수 있는 뭔가 패널 같은 게 들어갔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요걸 일단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마그마스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마그마스톤님께서 중사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이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별로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제 8번 윈도우 위젯을 그대로 작동시켜 보시오. 일단 뭐 모양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쓱 가지고 와서 여기 잡아놓고 딱 잡아넣어주고 콜백 함수 가지고 와서
저 위에 잡아넣어주고, 그리고 몇 번 버튼이 클릭됐냐 하는 게 지금 나올 거니까, 그거 말고 아까 텍스트, 아니다. 버튼의 인덱스는, 요거 그냥 그대로 출력할게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serial.print btn 인덱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요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LVGL의 위젯을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안 했으니까 요거는 자카토라고 좀 연동을 해야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맞다. 아니면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걸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자카토라고 연계해가지고 저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자카토에서 생성을 해내가지고, 자, 지금 업로드 중일 거고, 100% 다 되면 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저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UI가 훌륭하냐라고 하면 별로 훌륭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 다른 대안이 지금 많잖아요. 뭐 멋있게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누르면 뭐 좀 애매한데. 일단 눌려진 거 감지되는 거부터 한번 보죠. 이벤트 핸들러가 잘 작동되는지. 요거 누르면 아마 0이라고 나오겠죠. 인덱스가 0이니까 요거 누르면 다음 인덱스 1 나오겠죠. 얘가 2네. 그러면 1은 누구지? 얘가 0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네요. 1은 어디 갔죠? 1은 모르겠습니다. 1은 어디 집 나가버렸나 보네. 이게 인덱스를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라서 아마 어떤 고유한 ID 값이 아닐까 싶네요. 요 뭐 인덱스를 몇 수로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저 위젯 자체에 내부적으로 순서상 보면 add 타이틀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뭐 1번을 받았나? add 0, 1, 2, 3 이런 관계인가 보네요. 근데 얘는 버튼이 아니니까 인덱스로서 출력되진 않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일단 눈치를 한번 눈치껏 봤을 때,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대로 작동시키기. 히트님 반갑습니다. 아하. 얘는 이 윈도우 위젯은 별로 흥미롭지가 않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고. 자, 이제 마지막 한 녀석. 애니메이션 뭐지?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조금 난해한 게 왜 제가 계속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냐면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자, 어디 복사가 되는 거야? 애니메이션 이미지 위젯을 접근하는 순서. LVGL에서는 JPG나 PNG 같은 이미지를 직접 로드할 수는 없고, 당연히 안 됩니다.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해서 그 파일로 저장한 다음
파일을 로드해서 이미지를 출력한다. 그럼 이때 LVGL에서 그 이미지를 일종의 그 비트맵이 되는 거죠. 비트맵으로 바이트 어레이라는 게 비트맵을 말하는 거예요. 비트맵으로 변환해주는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카 툴에 그 기능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을게요. 자카 툴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뭐가 그니까 로컬 스토리지에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프로젝트에 이미지를 내장시킨 다음 애니메이션 이미지 위젯을 이용해서 GIF와 같은 형태로 출력한다. 요런 수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카툴을 제가 켜놨는데요. 얘는 자카툴에서 지원하지 않는 위젯인데 자카툴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지금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이 LVGL 공식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이게 공식 홈페이지인가? 이거는 그냥 매뉴얼 페이지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이게 LVGL 그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요 툴 눌러보면 폰트 컨버터하고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이미지 컨버터네요. 이미지 컨버터 요거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잡아 넣으면 그 적절하게 LVGL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컨버터를 내줘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로드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함수가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들어가면 아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미지 제너레이터 가지고 이미지를 막 생성을 한 다음에 요 함수 그 파일을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싹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싹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미지 어레이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 애니메이션 이미지에 넣어주게 되면 마치 여기 위에 GIF 이미지를 1, 2, 3,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3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카 툴을 이용해서 우린 지금 자카 툴을 다 설치를 한 것을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지우고요. 그러면 요 에셋 폴더에다가 이미지 3개를 넣어주는데요. 이미지를 뭘로 넣지? 그림판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판. 대략 이미지 사이즈는 한 가로로 200, 세로로 150. 딱 좋네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이미지는 그냥 이게 쓸게요. 심심한 녹한다. 의 LVGL 예제. 이게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간단하게. 자, 이그젠플 01.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을 오렌지 색깔을 딱 칠한 다음에 글자를 딱 입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본 김에 구독과 좋아요. 02. 세 번째 이미지는 녹색어를 딱 갖다 발라가지고 이제 뭐라 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충분히 될라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요래 딱 해가지고 이거 바로 로드가 될라나. 일단 요 자카툴의 SF 폴더에다가 잡아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넣어서 열기 하면 이게 쏙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UI 파일을 출력하겠습니다. 익스포트. 그러면 그 출력되는 경로에 저 UI 파일이 생성이 될 텐데요. 저는 지금 요 경로에 익스포트가 되거든요. 요 들어가 보면 이미지즈 안에 얘는 뭐냐? 제가 방금 만든 이미지 3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요거 3개를 불러오는 코드까지 이미 다 자동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제 7번. 예제 8번까지 했었죠, 그래? 저장 안 했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저장하고 UI 파일 이제 쓸 거니까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UI 안에 요 소스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보세요. 요거 싹 다 쓰레기통 안에 샥 투척하고, 그리고 자카툴에서 만들어 놓은 요거를 소스 폴더 안에 싹 잡아 넣어주면 되는, 요렇게. 그리고 지금 메인 코드에는 UI.h를 제가 주석을 풀어놨었어요. 다시 주석하고 주석을 했던 거를 주석을 풀고, 그리고 저 셋업에 보면 UI init라고 된 거, 이게 저 자카툴에 그 기능을 쓰겠다라는 건데 요거 주석 풀어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원상복구가 된 거죠. 자카툴의 기능을 다시 쓰겠다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원상복구가 된 거니까 이벤트 핸들러 지우고, 여기에 UI.c를 눌러보시면 잠시만, 그게 UI.c에 있나? 어딨지? UI.h에 가보시면 이미 여기 있다, 그죠? 이거 보이죠? 아까 그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요 이름을, 이거를 메인 코드에서 요 상태로 쓸 수가 있는가 그걸 모르겠네요. 된다. 그러면 지금 자카툴의 UI.h에 가보시면 여기 3개가 지금 등록이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름만 일단 메모를 합니다. 저는 UI 이미지 01, 02, 03 이렇게 3개잖아요. 요거를 일단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지? 이제 이 코드하고 저 코드하고 합쳐야 되겠죠. 지금 요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는 그거 3개 가지고 요렇게 어레이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가지고 가서 저 전역 변수 위치에 가서 여기에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근데 잠시만, 됐다, 그죠? 하라는 대로 하니까 딱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코드를 돌리는 거죠. 근데 지금 맞다. 저 요 UI에 스크린하고 그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잠시만요. 얘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얘가 메인 스크린이 지금 생성이 돼 있을 거거든요. 얘도 이미 여기 만들어진 게 있네. 잠시만요. 스크린을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건가? 그럼 UI 스크린이라는 게 하여간 자카툴 만들었을 때 가장 최상위 그 스크린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코드는 스크린 1에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지금 저 애니메이션 이미지라는 게 인지되시나요? 일단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3이 이미지가 3개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여기 1000이라는 의미가 1000밀리초, 1초 간격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3은
이미지가 3개라는 의미인 것 같음. 뒤쪽에 1000이란 값은 1000밀리초 간격으로 이미지를 전환한다는 의미인 것 같음. 아직 실행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같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 됐죠? 그리고 향후에 자카툴하고 자카툴에서 지원하지 않는 위젯하고 계속 이게 혼합을 해서 쓸 건데요. 그때 자카툴에서 만들어진 요 UI 스크린에다가 잡아 넣어줘야 잠정적으로 될 거니까 요거는 지금 약간 스포일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겪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될란가? 될란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헤더 파일에 지금 변경이 생겨가지고 컴파일을 새로 싹 해야 되겠네요. 그나저나 자카툴에서 내 이미지를 다 뺐는데 왜 계속 들어가 있지? 잠시만요. 그 프로젝트 폴더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스퀘어 라인. 이 3개밖에 없는데 왜 계속 아까 그 쓸데없는 게 계속 달려갈까요? 이미지에. 요거 3개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 해놨던 이미지인데 같이 들어갔습니다. 뭐 하여간 그건 잘 모르겠고 쓸데없이 용량을 좀 차지하는 형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업로드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구나. 왜 계속 이미지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카 툴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다음에 논하도록 하고. 근데 생각보다 용량이 꽤 크네요.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그러면 너무 쓸데없이 이런 게 많이 포함되는 게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1초라고 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지 않나요? 되기는 되는데 1초가 이렇게 빠르진 않을 건데 1000이라는 거의 의미가 1초가 아닌가 보네요. 근데 여기 예제에는 보면 여기도 1초가 아니네. 그럼 여기 set duration이라는 이 함수가 요 파라미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set duration. 단위가 밀리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0밀리초는 1초를 말하는 건데 전부 다 재생하는 데 1초가 걸린다 그 말인가요? 3개의 이미지를 처음부터 다 끝까지 가는 데에 1초가 걸린다 그런 의미인가? 일단은 그런 의미인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1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3개를 전환하는데 1초라고 하면 좀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1, 2, 1, 하나, 대략. 좋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도록 하죠. 1000이라는 값은 3개의 이미지를 모두 보여주는데 1초가 걸린다는 의미인 것 같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럼 다 됐죠? 이거는 주요 코드가 요렇게 지금 방금 한 게 예제 9번이에요. 예제 9. 애니메이션 이미지 위젯을 이용해서 3개의 이미지를 그 순차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요게 저녁. 요게 셋업. 이 예제는 주의하실 게 사전에 작가 툴에서 잡아 놓아줘야 됩니다. 이미지를 잡아 놓아줘야지. 아니면 한 김에 그 작업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좋아. 요거는 일단 요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양한 방법을 할 줄 알면 좋은 거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예제 10번은 아니고 그냥 한번 같이 해보는 건데요. 잠시만. 얘는 이것도 압축해야 된다. 이그젠플 9 거는 요 UI 파일도 있어야 되니까 요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게 UI고요. 요게 이제 메인 코드입니다. 파일 익스포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요?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해보고. 잠깐만요. 아까 LVGL 공식 홈페이지에서 뭐 된다라고 했던 부분 있었잖아요. 그 기능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미지 3개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거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컨버터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자, 만든 파일 3개가 요 들어있으니까 요거 3개를 열기, 파일 네임 3개 지정하고, 칼라 포맷은 RGB565 이거 맞을 겁니다. RGB565. 작가 툴에서도 아마 RGB565로 돼 있을 거예요. 16비트 컬러라고 부릅니다. 16비트 컬러. 우리 일반적인 RGB 컬러는 888 해가지고 24비트 컬러거든요. 근데 16비트 컬러라고 하면 16은 3으로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565 이렇게 R5 비트, G 6비트, B 5비트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컨버트. 저장 어딘가 막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 3개가 지금 생성됐다, 그죠? 요게 이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풀러올 수가 있지, 그러면? 이미지 비트맵이 생성이 된 건데요. 저기서 말하는 이미지 이름, 변수 이름이라는 게 01맵 이걸 말하는 건가? 얘가 뭘 말하는 거냐? 이거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되겠네요. 지금 이미지 파일의 네임이 이어 가보면
요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뭐뭐뭐 .c 그 안에 알맹이가. 그럼 파일 이름 자체를 불러온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 UI 잠시만요. 요게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라고 일단은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잠시만 얘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이 UI 폴더는 자카툴에서 만든 게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제는 저 자카툴의 기능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다시 요거 주석 때리겠습니다. 주석 때리고 UI init 다시 주석 때리고 요래 하면 이제 요 윗부분에서 에러가 나겠죠. 요거 있었던 게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 안에 간단한 별도의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거기에 바로 넣으면 되나? 이게 어떻게 불러오는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여기 이미지가 있고 요 이미지 이름이 어딘가에 디파인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어디 정의가 돼 있을까?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꽤나 재밌는 방법이잖아요. 인지 데이터. 이거는 아니고 어디 들었지? 어디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저걸 불러오는지. UI.helper 요런 애들 중에 어딘가에 정의가 돼 있겠네요. UI.helper 뭐 이상한 함수가 되게 많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도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 자카툴에서 뭔가 지원해주는 기능인 것 같은데 뭐 아직은 필요가 없어서 안 쓰고 있긴 한데 뭔가 좀 편리성을 주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은 걸 하나 찾았고 그리고 컴포넌트에 뭐였지? 컴포넌트에 여기 어디 정의가 돼 있을까요? 여기 정의가 include UI comp image 1 이거는 뭐지? 컴포넌트 위젯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미지 위젯이 이렇게 많지? 물음표. 자, 어, 아시는 분은 이거 한번 저 찾아봐 주세요. 알려주세요. 지금 얘가 UI 이미지 01 PNG라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얘가 어디 선언이 돼 있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파일 이름이지 얘는 파일 이름이고 실질적인 파일의 저 비트맵은 저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미지 들어가 보시면 비트맵 이름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미지즈 폴더인데요. 혹시 아래쪽에다가 숨겨놨나? 아래쪽에다가 숨겨놨군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숨겨놨군요. 아,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파일에도 아래쪽에 요런 게 있겠네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는 그럼 그렇다 치고, 이 파일이 어떤 경로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죠? 이 갈수록 미궁이네. 경로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찾는 걸까요? 좋아, 그럼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으니까 소스 폴더에다가 잡아 넣어버리겠습니다. 방금 생성된 이 세 개 파일을 요 안에다가 딱 잡아 넣어버리고, 그러고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저 아래쪽에 얘를 부르는 이름이 있겠죠? 여기 있네요. 얘는 이름이 그냥 01이네요. 01. 이런 이름 써도 되나? 01. 이 상당히 좀 덴저러스한 이름 아닙니까, 이거? 이름을 좀 다시 할게요.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덴저러스한 이름이네요. img01 이런 식으로 앞에 뭘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요거 일단 과감하게 투척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로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요거에 img 01. 뭔가 된 것 같은 분위기네요. 0203. 나 자카툴 안 쓰고 싶어 라는 어떤 뚝심이 있다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결과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I 관련된 그 자카툴에서 만든 건 전부 주석되어 있습니다. 자카툴에서 한 기능은 하나도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UI 스크린이 아니고 자기 자체가 최상위니까 이걸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요것도 예제로 하나 저장을 해놔보죠. 좀 흥미로운 예제인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어떻게 제가 찾느냐 그걸 모르겠네요. 상당히 신기하네. 이거 막 빨간 줄 꺼인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있어야 될 위치가 LVGL이 인클루드 돼 있으니까 자카툴에서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편리함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을 아까 권해드렸던 이유가 막 LVGL이 있는 경로를 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LVGL 안에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느낌상. 요 안에 잡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자카툴 쓰면 바로 이미지 딱 때려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도전해가지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저울질 해봤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카툴을 사용하는 걸로 우리 잠정적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도록 하죠. 그러면 뭐 이제 모든 위젯을 다 살펴봤네요. 여기까지 다 끝났죠?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카툴로 이미지를 생성해가지고 잡아놓고 그 이미지를 로드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한다. 이거는 요거 정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금 애니메이션은 쟤는 어디 쓰면 좋을 것 같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펌프를 제어하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자, 펌프 온, 펌프 오프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런 저 프로펠러 모양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온 눌러가지고 펌프가 작동 중이면 얘가 이렇게 이게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 누르면 얘가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만약에 애니메이션 이미지라면 런하고 스톱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애니메이션 시작, 애니메이션 종료 이런 식으로 먹여버리면 얘는 얘대로 애니메이션 되고 제어 명령은 제어 명령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지 마지막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얘가 잘 작동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애니밍 스타트. 나만 보고 있었네요. 애니메이션 이미지 스타트 그런 의미인가? 일단 스타트는 있네요. 그런데 스톱이 없습니다. set duration. 그러면 얘는 그냥 무조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뭐 펑션이 몇 개 있지도 않네요. create 하고 소스 잡아놓고 스타트 한다. repeat count infinite. 그러면 repeat count를 0으로 해버리면 그게 멈추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닌가? 피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아. 실험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화면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그냥 지금 자카투라고 짬뽕 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다시 컨트롤 Z 다시 하고 이거는 지금 로딩하고 있는 거고, 그럼 뭐 자카툴에서 버튼 만들어도 되긴 한데 그냥 여기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 아까 버튼 두 세트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장인정신으로 버튼 1개, 라벨 1개. 자, 그러면 얘도 그 스크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죠? 스크린에 딱 포함시켜주고, 이미지가 지금 센터에 딱 있으니까 센터 말고 잠시만, 얘도
약간 위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 녀석을 정 가운데 센터에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으로 한 얼마 정도 올리면 되려나? 그나저나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는 거였나요? 플러스가 위로 올라가는 거였나? 마이너스 한 30 정도 해놔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버튼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버튼은 얘는 하나는 마이너스 50이면서 아래쪽으로 한 몇 정도 내려가야 돼. 240이 끝이어지니까 가운데서 120이 한 100 정도 내려가면 되겠네요. 100.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보고 다시 바꾸도록 하죠. 이거는 런 한 세트 더 해가지고 요거는 스톱 하겠습니다. btn2 얘는 플러스 50 라벨 2 btn2 라벨 2 스톱. 피리님 반갑습니다. 제가 환영 인사를 드렸던가요? 출근한다고요? 출근하십시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찰스님은 외국에 계시니까 지금 출근하셔야 됩니다. 이벤트 핸들러 1, 2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저 이벤트를 요 딱 붙여주면 되겠죠.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어렵다. 그럼 이거는 지금 런 버튼이 눌려진 상황이고, 그러면 호출해줄 함수가 요거를 요 코드에도 있구나. 여기서 아까 인피니트라고 된 거 있었잖아요. 요거를 인피니트 아닌 거는 뭐가 있지 그러면? 그냥 숫자 쓰면 되는 건가? 카운트 쓰면 되네요.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기본값을 0으로 한번 더 넣어볼게요. 0으로. 그러면 인피니트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런 눌러지면 인피니트인데, 그렇게 하려면 요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얘를 모르는 애가 되는 거니까 전역적으로 선언이 돼 있어야 되겠죠. 하나씩 이렇게 고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요래 딱 해가지고 얘를 전역에다가 딱 두고, 그러면 이제 아는 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핸들러 2는 스톱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인피니트를 0으로. 다 됐죠 그러면? 한번 잡아 넣어 보겠습니다. 아니 범주님 출석 체크를 안 하셨습니까? 빨리 출석 체크 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기. 생각보다 순순하게 컴파일이 되네요. 순순하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순수하게. 됐네요. 그럼 일단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될 거다. 스톱을 누르면 안 될 거다. 안 되네요. 자, 일단 코드상에 문제가 없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좀 좋은 시도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스톱이 있으면 스타트가 있으면 스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피트 카운트 기본값 0이고, 영이면 다시 스타트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건가? 그런 상상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스타트 해줘도 작동이 안 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도 해주는 거죠. 인피니트 스타트하고 얘는 0으로 하면 어차피 꺼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간 지금 녹한다의 목표는 저기 있는 저 애니메이션을 작동시키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야, 자,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30%, 50%, 70% 완료.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일단 나오긴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쓰는 위젯은 아닌가 보네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형태로 쓰는 위젯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게 애초부터 된다면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을 건데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 보면 뭐 스타트가 있으면 당연히 스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예제는 9번 예제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불가능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좀 남아있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뭔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뭘 하나 만들어 보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끝낼까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 대로. 메시지 박스. 온도가 만약에 올라갔어.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만약에 온도 값이 30도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가 출력된다. 메시지 박스에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환풍기를 온 할지 그냥 무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요. 이거는 그냥 개념상 괜찮아요. 좋은데 온도 값을 0.1초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온도가 30도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0.1초 간격으로 메시지 박스를 메시지 박스 팝업을 띄우라는 명령이 지속적으로 실행이 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내야 되는 게 현재 메시지 박스가 띄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서 띄워져 있다면 온도가 30도 이상이라도 팝업이 안 띄워지도록 해야 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현재 메시지 박스가 띄워져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메시지 박스 인스턴스가 있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건가? 몰라.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딱히 뭐 그런 거를 자동적으로 해주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띄웠을 때 어떤 변수를 true로 하고 꺼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통제되는 거라서 콜백 함수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럼 그걸 감지해낼 수가 없는데 여기서 따로 이렇게 빼내면 되는구나. 아닌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한번 해보려니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궁금증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해야 되잖아요. 온도가 30도 이상이면 팝업이 띄워질 건데 온도가 지금 0.1초 간격으로 계속 측정하고 있어요. 이미 30도 이상입니다. 팝업 창 띄워져 있는데 또 띄워라 또 띄워라 또 띄워라 계속 명령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ESP32 메모리가 뽕 하고 터지겠죠. 팝업이 떠 있으면 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이거는 실제 예제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 메모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전역적으로 딱 선언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딘가에서 생성이 될 거잖아요. 여기 VS 코드에서 하는 게 좀 더 느낌이 좋으려나? 잠시만요. 9번 저장했나? 저장 다 됐으니까 요거 지금 아무것도 없다 치고 제가 방금 그 문제에 일단 접근 방법을 한번 적어 볼 테니 실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거를 전역 변수로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코드 안에서 이게 루프 안에서 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루프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루프 안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돌아가는데 제 생각에는 요 M박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가 클로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멸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게 만약에 M박스가 널이라면 요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널이라면. 그러니까 이 M박스라고 저 위에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요 코드에 의해서 생성이 딱 됩니다. 그러면 지금 create가 붙었으니까 이제는 요 M박스에 뭔가 생성이 됐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널이 아니겠죠? 이 조건문이 펄스가 되겠죠.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온도 값이 30도 이상일 때 요 코드가 안에 들어갔다면 팝업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팝업 창이 뜨진 않을 건데,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메시지 박스에서 클로즈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 창이 종료된다. 이거는 우리가 코딩해가지고 그 기능이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LVGL 위젯 자체가 그 기능이 들어있어요. X표 누르면 그냥 꺼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M박스라고 된 얘가 널 상태로 돌아갈 건지 아닌지를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디스포즈 돼가지고 오브젝트가 날아가 버린다면 지금 이 조건문이 다시 유효하겠죠. 널이 됐잖아요. 널이 됐으니까 다시 30도 이상이라면 팝업 창이 다시 뜨게 될 거예요. 끄면 다시 널 상태로 갔다가 다시 요 코드가 팝업을 다시 열면 널이 아니게 되고, 끄면 널이 되고, 켜지면 널이 아니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기능을 쓸 일이 나중에 생기게 됐을 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방법밖에 지금 없네요. 여기 기능 자체가 메시지 박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불리한 같은 게 없어요. is show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열려 있느냐 아니냐. 그게 확인이 된다면 제가 바라는 기능은 이런 겁니다. 위에 M박스가 is shown.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이게 만약에 true라면 켜져 있는 거다. 그러면 켜져 있지 않다면 내가 팝업을 띄우겠다. 코드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없는 거든지 아니면 제가 아직 모르든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은 베이스 오브젝트에 그런 함수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요 아래쪽에 함수 되게 많이, 플래그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껐을 때 히든된 상태라면 요거 가지고 감지를 하면 될 것 같고,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뭐 오늘 시간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애매하니까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8편까지 해가지고요. 앞으로 잠시 얘 왜 7이야? 왜 7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 8편이죠. 지금 8편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LVGL에서 사용할 위젯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까만 색깔 딱지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하시면 되겠고, 모든 위젯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슬슬 재미있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그런 것처럼 온도 센서를 연결해 가지고 온도 값을 출력하는 화면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온도가 30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팝업창 같은 거 띄워가지고 누르면 LED가 켜지고 꺼지는 겁니다. 이 LED가 환풍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혹은 8채널 릴레이가 있는데 8채널 릴레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 이 화면이 작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써야 되겠죠.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봤던 타일뷰나 탭뷰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조그마한 화면에서 8개 혹은 그 이상의 릴레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화면을 어떻게 하면 만들면 좋을까? 그리고 릴레이가 제어된 상태를 효과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 쭉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작은 LED 컨트롤 하는 것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LED를 계속 컨트롤하는 예제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한 개만 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LED가 2개, 3개, 4개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거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눌렀을 때 뭐 LED가 반짝이는 게 나온다든지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LED를 켠다 끈다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근데 LED를 1초 간격으로 블링크한다, 반짝인다, 1초 간격으로 반짝이게 한다 하려면 이건 태스크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런 하면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모션이 나오고 스톱 하면 꺼지게 한다. 그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면 될 것 같고, 릴레이 같은 것도 실제로 한번 달아보고 LED 밝기 제어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DC 모터 속도 제어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끝이 났는데요. 뭐 별로 할 거 없는데 시간 질질 끌고 있느니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 대로 깔끔하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한 대략 3시간여에 걸쳐 가지고요,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콘텐츠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녹한다에게 이렇게 화력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녹한다가 앞으로 있을 더 재미난 콘텐츠들을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멤버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제 채널에 들어오시거나 아무 동영상을 누른 다음에 멤버십 내지는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분의 1 정도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수수료 너무 많이 떼이니까 가급적이면 후원 계좌를 통해 가지고 녹한다를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저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각자가 녹한다의 후원 계좌로 활동 자금을 이렇게 테이크 해주셔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기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분명히 많이 자금을 몰아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좀 가져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폰트나 뭐 다른 폰트 사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글만 되는 게 아니라 글자체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그 작가툴에서 지원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 폰트 매니저라는 게 있거든요. 그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폰트 매니저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LVGL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튜토리얼이었어요. 1편부터 8편까지는 LVGL이 과연 뭘까? 위젯은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각적으로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빡빡빡빡빡 하는 거죠. 재밌겠죠? 그리고 지금 의외로 터치가 잘 돼가지고 제가 이 보드를 안 쓰고 있는데요. 여기 그냥 끼워가지고 쓸까요? 예전에 이거 제가 LVGL용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하나도 할 줄도 모르면서 나름대로 보드 기판 디자인해가지고 SMT 했던 전설의 보드입니다. 아예 할 줄도 모르면서 이거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요 코드 그대로 넣으면 지금 작동되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 연방님은 채팅창에서 코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라고 계신 거죠? 일본 말이 지금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네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맞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제가 뭐예요? 뭐 매크로 같은 거예요? 뭘 녹한다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고등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 다 하잖아요.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는데요. 학창 시절에 녹한다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일본 체험만 해봤고 저 읽을 수는 있어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저거 인사 아닙니까? 아침에 하는 인사던가? 곤니치와 같은 거 아니에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므로 오늘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이제 다음번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날짜로 하자면 이제 6월달에 우리 만나게 되겠네요. 6월 3일에서 6월 4일 이틀간 월화 진행이 될 거고요. 8시 15분부터입니다. 끝나는 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 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끝나는 대로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대로 하되 최대 한 11시 15분 이전에는 끝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늦게까지 해봤자 평일에 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이러니까 굳이 뭐 늦게까지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3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요날 LVGL 9편, LVGL 10편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띄어난 대로 구독과 좋아요도 마지막으로 좀 눌러주시고요.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후원 부탁드립니다를 여기 적을 걸 그랬네요.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6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트